이 법칙이니까 이런 냉동 사이클을 통해서 운전되는 냉방 기기가 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1, 2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뭐 고연원 pH를 두고 저연원 pL을 줬죠. 그 사이에서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에서 우리의 그 시스템 혹은 이제 컨트롤 볼륨을 냉방기기를 이제 둘러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건데 이 흘러가는 방향은 뭐 우리 열기관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죠. 열기관은 항상 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열에너지가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뭔가 이를 뽑아먹는 구조라면 얘는 이제 펌프질이죠. 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밑에서 퍼올리는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넷워크는 들어가고 QL, QH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1법칙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 뭐 인이 어떻고 아웃이 어떻고 얘기 안 해도 이제 보이시죠? QL은 들어오고 QH는 나가므로 부호가 이렇게 됐을 거고 들어오니까 플러스고 M-H 다 지웠어요. M- 없음으로.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1법칙의 결과는 이제 요거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위로 나간다. 합쳐져서 위로 나간다. 이렇게 되고. 자, 2법칙은 뭐 외우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저절로 외워지는 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 컨트롤 볼륨 시스템의 엔트로피 시간 변화율은 저렇게 쓸 수 있죠. 열 전달 나누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어딘가에 다 있는 식이죠. 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스텝이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열전달이 일어나요. 바운데리에서 인 하는 경우에 그 열전달이 일어나는 곳에 경계면의 온도였죠. 왜 경계의 온도가 돼야 되는지는 뭐 설명을 했지만 기억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계의 온도가 중요해. 자, 근데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나가니까 마이너스고 그때의 경계의 온도를 분모로 줬죠. 그래서 컨트롤 서피스 온도인데 이제 고온측이니까 H. 여기는 들어오니까 플러스고 저온측이니까 TCS의 L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S 제너레이션은 이제 요 내부에서 냉방기기 내부의 엔트로피 생성일 거고, 그 다음에 질량 인, 질량 아웃이 없음으로 뒤에 지워지고 이렇게 그냥 남는 거죠. 예, 그래서 1법칙식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엔트로피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냉방기기에 그냥 저 두 개를 가지고 뭐 연립해서 풀든지 해서 하면 다 풀어지겠죠. 그렇게 하는데 질문은 뭐냐면 냉방기기가 아이디얼하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디얼, 이상적이다. 자, 그러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제너레이션이 없다. 영혼. 그 다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항상 아이디어를 하려면 뭐 열전달이 느리고 뭐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열전달이 느려요. 근데 언제 열전달이 느려질 수 있냐? 열전달을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열원이잖아요. TH. 여기 경계 온도죠. 만일 이 경계 온도하고 이 열원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열전달이 많이 빨리 발생하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천천히 가면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가려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TCSH하고 TH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CSH가 TH랑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경계의 용도가 여러 온도하고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아이디얼로부터 우리가 이루어 진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대입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시기에 S-는 날리고 분모를 이제 온도를 TH, TL로 바꿔주면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분의 Q가 TL분의 Q다. 자, 그런 다음에 요 Q'L하고 TH하고 자리를 대각선으로 이제 바꿔주면 요거죠. 같은 식이죠.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식은 이제 뭐냐면 이 열전달의 비가 온도비하고 똑같다죠. 아이디얼 할 때는 열전달의 비가 QL분의 QH 혹은 Q'L분의 Q'H가 TL분의 TH로 바꿔준다가 아이디얼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디얼 할 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절대 온도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했었지. 열전달의 비를 온도비로 이제 놓은 게 절대 온도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어쨌든 아이디얼 해야 열전달의 비가 온도비로 된다. 자, 그거를 챙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냉동 장치가 있을 때 얘가 좋은 애다 나쁜 애다 판단하는 기준. 열기관은 연료율이었지만 냉동 장치는 성능 계수다라고 했어요. COP 성능 계수. 그 성능이라 함은 우리가 이를 넣어줬을 때 얼마만큼의 열전달을 일으킬 수 있냐. 근본적으로 냉동 장치는 열전달을 일으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전달도 기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그 시선의 위치가 다른 거죠. 뭐 냉장보다 에어컨이다 그러면 추운 데서 얼마나 더 커내가지고 더 춥게 만드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자, 요 일을 넣어줬을 때 QL 아래쪽에서 얼마나 더 커내냐가 중요할 거고, 그죠? 여러 번 나왔어요. 힙펌프는 우리가 이제 따뜻한 방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 QH가 중요한 거고, 1법칙에 의해서 웍 내지는 QH 반에서 QL하고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전달을 가지고 COP를 정의를 할 수 있죠. 정의죠. 그다음에 점을 다 찍어줄 수도 있고, 시간당 열전달, 시간당 열전. 얘가 정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식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되게 기본적인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사 시험 말고 이제 막 요즘은 또 공무원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 공무원이 되게 종류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중앙직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도 있고, 그죠? 또 보면 막 기계직렬 막 이런 거 있어요. 또 보면 시험 과목에 이제 기계공학 일반 기계 일반 문제가 이제 객관식 20개, 뭐 지자체별로 시험을 치지만 20개. 그 20문제의 기계공학 여러분들이 전공해서 배운 웬만한 게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대본을 하겠지, 문제 내는 사람이. 뭐 재료역학 쪽에서 연력학, 물체역학 합쳐서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연력학, 물체역학 합쳐서 문제가 한 3~5개 있거든. 그럼 뭘 내야 되지 도대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COP. 뭐 온도가 몇 도고 몇 도인데 COP는 얼마 뭐 이런 게. 그만큼 뭐예요? 대단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학을 배우는데 COP의 정의가 모르겠어? 이러면 그게 모르는 거야. 연력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예. 그만큼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 공부하는데 연료율 정의가 기억이 안 난다. COP의 정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문제 나온다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열전달의 비율로 정의가 됐고, 식을 좀 자세히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수식상 COP, HP는 COP 아래다가 1을 더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한번 1 더해보세요. 여기다가 더하기 1. 그럼
이제 QH-QL이 분자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QH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거 수식상으로 예, 성립을 하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그럼 COP 값은 당연히 내가 2를 넣어주고 발생하는 열전달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열전달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게 정의가 돼야 돼요. 내가 2를 이렇게 넣으니까 QL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 에너지를 퍼올리려고 이렇게 2를 넣었는데 거꾸로 나가는 냉동장치라는 건 쓰레기인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COP 값은 당연히 양수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게 COP-HP이므로 COP-HP는 무조건 1보다는 크게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참고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거 의미로 써있는 식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서 쓰는 냉동장치, 힙합 이런 거는 COP 값이 다 3, 4, 5 이런 정도 돼요. 내가 100을 넣으면 열전달이 한 300, 400 일어나.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를 봤죠. 열전달의 비가 온도비로 바꿔서 쓸 수 있다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만약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COP를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COP R이 QHC가 아니라 QL인데 얘를 분모 분자를 QL로 나눌 수 있겠죠. QL로 분모 분자를 QL로 나누면 이게 있네. 그래서 만일에 아이디어라면 얘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온도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있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PL을 곱하면 원래대로 돌릴 수 있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분모 분자의 PL을 주고. 그래서 마치 이제 Q 대신 T로 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온도의 비로 바꿀 수가 있다. 당연히 다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입니다. 네. COP-HP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Q 대신 다 T로 바꾸는 걸로 쓸 수 있다. 언제? 이상적일 때만. 그래서 이제 질문에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고열원의 온도가 몇 도고 저열원이 몇 도인데 이상적인 냉동 장치 COP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계산 바로 되죠. 근데 이제 절대 온도를 안 주지. 항상 섭씨로 주지. 27도씨 근데 27로 주면 다 눈치를 채. 27 플러스 273 해가지고 300이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란 냉동 사이클은 이렇게 COP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란 냉동 사이클의 대표적인 게 카르노 사이클이다. 카르노 사이클은 TS 선도에서 어떤 모양이었어요? 카르노 사이클. 식사함정이죠. 그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냉동장치는 열기관을 정확하게 거꾸로 움직이는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퍼올리는 거. 그러면 이 사이클을 어떻게 돌리면 냉동 사이클이 될까? 카르노를 정확하게 거꾸로 돌리면 직사각형으로 거꾸로 돌리면 냉동 사이클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역카르노 사이클이고 대표적으로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의 또 대표적인 모습이죠. 역카르노 사이클. 자, 그래서 PS 선도에서 이 네모를 이제 역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역카르노예요. 리버스 카르노 사이클.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냉매 이야기를 실컷 했어.
구성을 하고 돌리려면은 뭐 작동 유체도 있어야 되고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기계 장치랑 연결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앞에 신나게 작동 유체는 냉매라 하며 뭐라 그랬어? 열전자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냉매의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냉매가 상변하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냉동장치는 기본적으로 열전달을 시키고 싶은 거였어요. 그죠? 어디서 끄집어내든 토해내든 열전달을 잘하게 하고 싶고. 자, 우리가 앞에 증기터빈 이런 거 할 때 물을 썼잖아. 증기터빈에 물을 쓴 이유가 뭐였어요? 물이 상변화할 때 들어가고 나가는 열 에너지가 크니까 그걸 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냉매가 상변화를 하면 또 열전달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 냉동 사이클에 쓰고 싶은 거야. 그래야 많이 열전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냉매를 하나 일단 골랐다고 칩시다. 먼저 자세한 얘기 또 다루긴 하겠지만, 그럼 그 냉매라는 물은 아닌 그런 냉매도 TS 선도상에서 나름의 포와 봉을 갖고 있겠죠. 나름의 물성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액화가 되고 어디서 기화가 되고 물처럼 있죠. 근데 위치가 전혀 다르겠죠. 자, 냉매가 주어졌다고 치고 그 냉매를 이용한 역카르노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틀을 갖고 와서 어디다가 나올까? 여기다 놓을까? 그러면 이제 상변화가 없죠. 네. 적당히 이제 어디다 놓을 거야. 상변화를 이용할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놨어요. 예를 들어. 자, 거꾸로 이제 돌리는 거죠.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TS 선도에서 저렇게 뒤에 보이기는 보이는 아닌데. 자, TS 선도에서 1에서 2로 쭉 가죠. 평으로. 자, 상변화가 일어나죠. 자, 저거는 뭐예요? 증발이에요? 응축이에요? 자, 잘 생각해보라. 자, 1은 포와 액이 많은 상태죠. 2는 포와 증기가 많은 상태죠. 자, 그러면 저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증발이라고 불러요? 응축이라고 불러요? 증발이겠지. 증발이야. 자, 증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증발하려면 주변에 여기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저혈원에서 QL을 흡수하죠. 빨아먹는 거예요. 인이에요. QL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증발해요. 자, 상변화 이용하죠. 증발합니다. 자, 이때 열전달량 계산하라 그러면 물론 엔탈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자, TS 선도에서 이렇게 갈 때 열전달량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림나무 TGS. 이렇게 가면 TS 선도에서 요 아래 면적이 흡수한 열에너지 양이죠. 네.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요? TS 적분한 게 ΔQ 아니에요? 그죠? 네. ΔQ라기보다 Q겠죠. Q1 TDS 적분한 게 열전달이었어요. 자, 적분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플러스 값이죠. 적분은 이렇게 가면 플러스고, 요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 높은 온도에서 거꾸로 왔으니 TDS 적분은 음수죠. 네. 그게 나갔다는 얘기죠. 그 크기 만큼. 네. 요 아래 면적이 이제 그게 되죠. 밖으로 내보내. 열전달량이 되죠. 자, 열전달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증기에서 액체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응축 현상이죠. 응축 현상. 자, 그래서 저게 하단 온도가 있고 상단 온도가 있고, 바꿔 얘기하면 포화 상태니까 상단 압력이 있고 하단 압력이 있는 거죠. 예.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게 상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좋아 보여요. 상변화를 확실하게 이용하고 하단과 상단에서. 자, 그러면 이 두 압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필요하죠. 자, 2번에서 3번 등 엔트로피
압축이죠. 네. 등엔트로피 압축. 오케이. 그럼 얘는 4에서 1번은 등엔트로피 뭐 팽창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압축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기체네. 여기는 포화해가지고 포화 전기가 꽤 섞여 있는 거죠. 어쨌거나 기체가 많은 애야. 그럼 얘는 압축을 하려고 그러면 컴프레서가 필요하죠. 컴프레서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 이 안에 액체가 너무 많죠. 네. 그러면 기계가 망가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하자. 기왕에 하는 거 2번, 3번 과정이 압축기를 쓸 건데, 컴프레서를 쓸 건데, 액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 뭐 하단 압력, 상단 압력, 어쨌든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려야 돼요. 그 압력 사이를 압축할 수 있게 하되, 아예 요 위치를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QL 들어오는 거를 더 많이 시키면, 요 2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화 증기가 될 때까지 유전자를 최대한 빨아먹고 분과시키고 요 상태에서 압축을 하면 포화 증기로부터 과열 증기까지 그냥 기체만 압축하는 거죠. 그러면 컴프레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압축을 해야 되냐면 요 상단 압력까지는 올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정합성이잖아요. 쭉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상단 압력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요 영역에서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번호가 1, 2, 3, 4에서 갑자기 네, 헷갈리게 돼 있죠. 네. 마음에 안 드는데 보통 여기를 이제 보통 1로 많이 둬요. 네. 자, 그래서 컴프레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 압력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열 방출을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열연기니까 열 방출을 하면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죠. 열 전달 과정은 항상 정합 과정이기 때문에 정합선을 따라가면서 이제 식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열연기가 식고 정합 과정이고, 그다음에 포화 증기가 되면 이제 포화액이 될 때까지 계속 상변화되면서 응축하면서 열을 내놓겠죠.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내요. 그래서 2번에서 3번까지 쭉 다 QH가 나가는 과정이고, 어디까지 내놓냐라고 봤더니 자 포화액이 될 때까지 내놨어요. 자 갔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압력에서 아래 압력으로 이제 내려줘야 되는데 보통 등엔트로피로 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기는 또 등엔트로피로 이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컴프레서니까 여기는 이제 터빈이 있으면 되지. 등엔트로피 터빈 과정으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서서히 이제 생성시키면 뭐 심지어 일도 나오겠네. 예. 자 그렇게 이제 가역적으로 천천히 정교하게 조심조심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심조심 천천히 하면 뭐 어떤 면에서 좋을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굳이 여기서 상변화 쓰는 이유가 뭐였지?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굳이 상변화 썼던 이유는 어쨌든 여전달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잘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가 요만큼 이렇게 얼리고 싶어. 근데 냉동기 냉장고가 요만큼 이렇게 얼리고 싶은데 천천히 가역적으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냉동기 크기가 우리 건물만 하다 보면 천천히 싫잖아. 어떻게 작아도 열심히 냉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네. 원래는 뭐야? 사이클이 빨리 돌아야 되지. 항상 똑같은 거야.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 엔진도 효율을 높게 하려면 해도 돼. 천천히 돌리면 돼. 그만큼 엔진이 커지겠죠. 그냥 작게 만들고 빨리 돌리는 거야. 출력 때문에. 야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압력이 떨어지는 게 목적이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압력이 있는 거를 압력을 빨리 떨어뜨리는 거고 그냥 밸브 열어서 밖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서 4번 갈 때 그냥 압력이 높은 위치가 오는데 밸브 있죠, 밸브 열어서 한 번에 내려버려요. 자, 그러면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천천히 옆쪽에 터빈으로 돌려서 내리는 거는
있겠지만 비가역적 과정이죠. 갑자기 팽창력을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 압력으로 가면서 엔트로피 생성에 의해서 엔트로피 값이 증가해서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커졌죠, S 값이. 3보다 4번이 S가 커져요. 이렇게 해서 하단에 도달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열에너지 흡수해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엔트로피로 떨어졌으면 사실은 QL이 요 4-에서 1번까지 길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 QL 자체는 4에서 1번까지로 길이가 짧아지죠. 네. 실제 QL이 작아져요. 그럼 문제 아니에요? 문제지. 문제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두세 배 빨리 돌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요걸 가지고 얘기는 시작을 했지만 결론이 이렇게 났네요. 한번 잘 봐보세요. 자, 1번이 이제 컴프레서 입구였어요. 자, 압축을 뜨거워졌어. 저걸 이제 식히는 거죠. 주변으로 이렇게 뿌리면서. 3변화도 해요. 그래서 2번에서 3번까지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응축기라는 데서 일어나고. 자, 3, 4는 빨리 그냥 뿌려버리고 다시 4, 1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요게 이름이 이제 있겠죠. 자, 이상적인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증기압축이라는 말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압축기가 뭘 압축했냐? 증기를 압축했죠. 그래서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이에요. 대표적인 거고. 아이디어라는 말이겠죠. 여기 이제 등엔트로피 압축했고, 그 다음에 이 이상적인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은 자, 요 1번의 위치가 여기는 그림을 보니까 하단 압력에서의 포와 증기로 났죠. 네. 여기는 3번은 상단 압력에서 포와 액으로 났죠. 예.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값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지정을 할 때가 있어요. 1번은 뭐 몇 압력에서 혹은 몇 도의 발열 증기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포화증기, 포화액이다라고 이제 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상적인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 그 이름을 잘 알아야죠. 예. 예, 이런 구조고요. TS 선도상에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요게 냉동이구나 알아야 되고, 뭐 방향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반식의 방향이에요. 냉동 사이클은.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써놨죠. 1, 2, 3, 4 이래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하세요. 자, 1, 2 등엔트로피 압축에 거기에 사용되는 장치의 이름은 컴프레서. 2, 3 열전달 과정이죠. 자, 정압의 열 방출. 자, 응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름이 컨덴서예요. 응축기, 컨덴서. 사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3, 4는 놔두고 4, 1은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기. 아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이미 붙었죠? 자, 컨덴서. 우리말로 하면 응축기. 이레퍼레이터는 증발기. 자, 컴프레서는 1번에서 2번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되게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그 자취방 냉장고 비싼 거 말고 싼 거. 뒤에 이제 돌려보면 아래쪽에 전원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닥에. 요만한 쇳덩어리 같은 거. 털털거리는 소리도 나고. 오래가면. 컴프레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컴프레서에서 나온 게 이거 통과하죠. 배관을 지나가요. 우리가 이제 저기 응축기 부분 있죠. 배관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얇은 금속 판들이 막 껴져 있죠. 열 방출이 잘 되라고 이렇게 금속막들을 막 해놨죠. 우리가 뭐 에어컨 실외기에서
뜻이. 예. 자, 일종의 열교환기죠. 아래쪽에 있는 증발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을 하는데 관을 지나가면서 열 흡수 잘하라고 얇은 금속판을 떠났습니다. 열 전달 잘 되라고. 자, 그래서 컨덴서나 이어퍼레이터나 둘 다 일종의 열교환기죠. 일종의 열교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사. 3사는 그냥 밸브만 열어서 칙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압력을 떨어뜨리는데 저거를 해석을 우리가 1법칙 해석을 해보면 컨트롤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배웠지 하고 넘어가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해주잖아요. 그래서 M 다시 들어가고 M 다시 나오는 여기에 1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스테디, 당연히 스테디. 뭐 뻔하지 이제 뭐 이게 Q 다시 있느냐 여기에 Q 다시 있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 일단 뭐 크게 눈에 보이는 거 없죠. Q 다시 없고 웍 다시 있느냐 밸브에서 뭐 축이 돌아가냐 아니죠. 없다 또 없고 그럼 남은 게 뭐냐 M.H in M.H out밖에 없다 이런 거. 그래서 M.H in 들어가고 H out이 나가죠. 네, M.H in 들어가고 나가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다?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밸브를 이용해서 압력을 푹 떨어뜨리는 이 과정은 프레셔는 푹 떨어지지만 이 인, 아웃 과정 자체는 등엔탈피 과정이다. 등엔탈피 과정이다. 이 PS 선도에서 이 포화 상태 내에서 등엔탈피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엔탈피가 일정한 면이야. 즉 H3하고 여기서는 H4가 거의 같다. H3, H4가 거의 같다. 예요. 저기서는 이렇게 적어드릴까 저것도? 다음 페이지 또 써있어. 그래서 H를 찾는 게 우리 사이클 해석이 항상 할 일인데 사실은 3하고 4가 같아서 3만 찾으면 4는 자동이네. 네. 계속 부르려고 그랬는데 좀 이따 볼게요. 돌아오면. 네. 자, 등엔탈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밸브 열어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데 등엔탈피 과정이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저기 뭐라고 앞에 이제 써있죠. 무슨 과정이라고? 3에서 3 무슨 과정이라고 써있어요? 요 앞에요. 스로틀링 과정이에요. 스로틀링 과정. 스로틀링은 등엔탈피 과정이에요. 스로틀링. 자, 또 우리말로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교육과요. 사실 우리말은 아니고 한 잠깐인데 이게 저기 써있는 스로틀링. 네, 압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제 빨리 압력을 떨어뜨리는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밸브를 썼어요. 특별히 이름을 갖다가 이제 뭐 스테이지한 밸브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팽창 밸브 이게 심플하게 봤을 때 그 냉동 사이클을 이용한 냉동 장치를 사용하는 요소들이죠.
열교환기 두 개하고 밸브 하나, 컴프레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컴프레서가 소위 말해서 전기 먹는, 공력 먹는 유일한 장치죠. 네. 왜 혼자 듣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그럼 나머지는 그냥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컴프레서 하나만 있으면 용량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컴프레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여기 그리는 거 보니까 선도에서 워크는 여기서만 들어오죠. 1, 2. 나머지는 다 연료환기야. 4, 1하고 2, 4는 연료환기. 그래서 뭐 조금씩 설명이 더 있습니다, 그죠? 어떤 팽창의 압력 강화의 그 속도 문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밸브를 쓰는 거고. 수업을 잠깐 볼까요? 그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잖아요. 이것은 향해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과 2번의 전기식을 알고 싶으면 요거 갖다 이제 를 잡는 거죠. 컴프레서를 이렇게 컴프레서를 잡고 우리가 1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디 스테이트다, 인 아웃이다, 뭐 0, 푸다 넣고 컴프레서 1 들어가고 뭐 인 아웃. 뭐 이제 잘 하죠. 그런 거. 네. 네, 잘 할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2, 3. 컨덴서인데, 우주기인데, 이제 Q-H가 나가죠. 네. 마이너스 Q-H.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고 3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식을 쭉쭉 세우면, 정리한 게 이제 이거죠. 결국은 각각의 스테이트에서의 엔탈피 값의 차이가 뭐 1이라든가 열 전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좋다고 얘기한 거 3번하고 4번은 엔탈피가 같아요. 도출 과정이고. 괜찮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자, 뭐 하나만 더 볼까? 큐다래. 그지? 상상을 해보는 거죠. 4번으로 이제 가다가 열 전달을 받아서 1번이 돼. 1번이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1에서 4를 뺀 거 큐다 내게 되죠. H1에서 H4 M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거 양변을 M 다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소문자 되죠. 사이클당, 작동률체 단위 질량당 그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QH, QL 소문자로 표시됐을 때 그냥 수련이 엔탈피 차이로도 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COP는 요런 애들을 구했으니 정의대로 구하면 돼요. QL 나누기 뭐 W, QH 나누기 W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예. 한번 쭉 봐보세요. 저렇게 이제 이어지는지.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제가 뒤에 있어요. 예. 천천히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엔탈피 각 1, 2, 3, 4번의 엔탈피를 가지고 우리가 뭐 Q, 워, 뭐 COP까지 계산하는데 무리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게 옛날 냉장고 예시 그림인데 옛날 냉장고 수십 년 전에 거 하얀색. 옛날 냉장고 보면 뒷면에 이렇게 막 까만 배관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오래된 거. 뭐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저런 거 사주면 이제 불법지. 자, 이게 그림이 좀 귀엽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에 컴프레서라고 돼 있네. 컴프레서. 아까 봤던 그 까만 쇳덩어리 같은 거. 예. 요게 거의 유일한 기계 요소라고 그랬죠. 물론 열면 안에 불도 켜지고 반짝반짝 디스플레이도 나오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기능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순전하게 냉동 사이클에 관해서는 얘만 유일하게 동력을 먹는 애인데 당연히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겠죠. 저 쇳덩어리를 좀 위에다가 내리진 않겠지.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잖아, 이제. 무게중심. 안에다 둬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QL이라고 되는데 L. 자,
사진을 하나 그려놓고 갈게. 우리가 TS 성도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TS 성도를 봐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PH, PL 여기가 1, 2, 3, 4 앞에 있던 그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슬라이드 없어가지고. 자, 그림님의 그림님의 더 덧주시를 할게요. 여기가 QL이고 여기가 H죠. 설마 따라서 그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있는 그림이야. 그냥 그린 거예요. 다시 없어가지고. 자, 내가 맨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 냉장고 맨 위에. 여기가 이제 QL이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라고 되어 있네. QL은 이제 우리 사이클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는 거는 배관이 연결이 된 거죠. 여기에 까만 그 배관 연결이 돼가지고 컴프레서 들어오고 다시 컴프레서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유체가 흐르는 회로죠. 그 배관을 계속 도는 게 냉매죠. 그래서 그 안에 냉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QL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야? 열 에너지를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냉매가 받는 거지. 냉매가 받고 내려오는다 그러면 냉매가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냉매 중심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온도 압력이 다 누구의 온도 압력이야? 냉매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냉매예요. 자, 그렇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너무나 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매 중심적으로. 자, 여기서 그래서 옛날 냉장고 보면 그러니까 요즘 냉장고는 냉동실, 냉장실 이게 막 바꿀 수도 있고 다 냉동실로도 쓰고 막 난리잖아요, 그게. 예. 근데 옛날 냉장고는요 무조건 냉동실이 위에 있고 냉장실이 아래에 있어. 자, 핵심은 냉동실이야. 핵심은 냉동실이야. 냉동실이 보통 마이너스 18도씨, 마이너스 20도씨 그 정도인데요. 얘를 냉동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여기가 되게 찬 공기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냉장은 덤으로 되는 거거든. 예, 옛날 애들은 구조가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을 한 거죠. 따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아니 이제 팬이 달려가지고 찬 공기 내려서 이제 순환도 시켜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타겟이네. 마이너스 18도씨.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 열을 퍼내야 되죠. 네. 얘가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열을 퍼내야 돼. 퍼내서 요 공기에서 나온 열 에너지가 누구한테로 간다고? 여기에 있는 냉매로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저 위에 설치된 애를 지나면서 냉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을 하겠죠. 네. 그래서 4번에서 1번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저 이제 냉동실 위에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찬 냉매가 흘러요. 자,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오는 열 에너지를 받으려면 냉매의 온도는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18도씨보다 더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5도씨, 마이너스 30도씨 이렇게 흐르는 거야. 냉매가 대단히 차게 흘러요. 그래서 자기가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몇십 도씨에서 증발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몇십 도씨인데 증발을 해요?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냉매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 환경에 맞는 적절한 냉매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 증발을 했어. 증발을 다 하고 또 그림을 이제 그리다가 말하는데 배관이 가려져서 안 보여.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거리가 많았어. 감성이라도 있으면 컴프레스로 들어가. 컴프레스로 들어가. 압축을 신나게 합니다. 이원으로 가겠죠. 뜨거워졌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출구는 2번이야. 뜨거워. 뜨거운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 되죠. 식히면서 밖으로 열을 pH를 내보내야 돼요. 자, 식히는 방법. 이게 어떻게 해놨어요? 배관을 엄청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배관을 길게 이렇게 해놨죠. 때때로는 여기다가 얇은 금속판도 껴요. 우리 그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뒤에 보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얇은 판 껴가지고. 집에서 쓰는 냉장고도 옛날 냉장고나 기타는 이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공기에다 대고 식히는 거예요. 자, 그럼 식으면서 응축까지 하면서 열에너지를 밖으로 내놓죠. 그래서 냉장고 뒤에 판이 뜨끈뜨끈한 거죠. 열이 나오니까 밖으로. 그래서 옛날 냉장고는 이제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잘 식었는데 요즘 냉장고는 뒤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런 관이 보여요. 그냥 가려운 거예요. 가리는 게 유전자적으로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왜 가려? 보기 싫으니까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뭐 이사 같은 거 할 때 냉장고 실어 다니는 데는 찍히겠지. 엄청나게 긴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 군데라도 찍혀가지고 구멍 나면 냉매가 이제 술술 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이제 쓰는데 뭔가 냉장이 안 돼요, 뭐 냉동이 안 돼요,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아저씨 오셔가지고 구멍 난 데 찾죠. 찾아가지고 떼우고 냉매 다시 채우고 뭐 이렇게 이제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가려져 있으니까 뭐 찍혀서 깨지거나 그런 경우는 훨씬 좀 예, 그렇게 이제 식히는 거예요. 충분히 식으면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단 압력으로 떨궈야 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뭐 썼어요? 캐필러리 튜브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 네, 이게 모세관이에요. 캐필러리 튜브가 우리말로 모세관이에요. 모세관 지웠네. 모세관. 평상들을 써도 되지만 예, 모세관을 써서 이제 압력을 떨군 거고 되게 길기 때문에 그냥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꼬아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관에서 압력 떨고 다시 QL을 받아들이는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컴프레스가 압축을 하기 때문에 저거 하나하나가 돌려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요게 냉장고의 구조예요. 옛날 냉장고. 하얀색. 색깔이 항상 하얗지.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 저 증발기 코일이 있는 QL 들어가는 저기만 극단적으로 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항상 뭐가 이렇게 성에가 들러붙잖아. 거기가 막 집중적으로 막 얼어서 이제 이렇게 거기만 차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뭐 앞에 파워 사이클도 그랬지만 항상 이렇게 상단 압력, 하단 압력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어떤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과정이 있고 여기에 등 엔탈피 과정이 있죠. 이게 이제 냉동 사이클인데 어쨌든 압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사이클 해석을 하면 결국 1, 2, 3, 4의 엔탈피를 갖고 뭔가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봤을 때 자, TS 선도로 뭐 너무 좋지만 압력과 엔탈피가 중요하면 아예 처음부터 압력하고 엔탈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려놓은 게 저거 오른쪽 거야. 세로축은 P, 가로축은 H죠. pH 선도예요. 네, 저런 선도를 T 공기조화 냉동, 냉동 사이클 다루는 쪽에서는 pH 선도를 또 쓰는 경우가 많아요. TS도 TS인데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 냉매를 pH 선도로 그려도
토와 돔은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모양이 약간 일로 좀 기울어졌죠. 뭐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여튼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약간 스머프 모자같이 한쪽으로 쏠린 게 이제 얘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상단 압력, 하단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수평선이잖아요. 압력이 일정한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 3, 4는 스로틀링이야. 엔탈피가 같아. 3, 4가 이렇게 수직으로 나와. 물론 1, 2는 여기 이제 기체 압축하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좀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가 너무 반듯해졌죠. 그래서 표시하기가 더 깔끔하기 때문에 공기조와 냉동 쪽에서는 pH 순도도 대단히 꽤 많이 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책에 이제 예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R13과 A라는 냉매에 대한 pH 순도를 뭐 예시로 이제 여러분 책에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까만색의 토하고 뭔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막 박혀 있죠. 이 차트를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쓸 일은 없어. 그냥 이렇게 할게. 안 써요. 안 쓰고. 내가 이제 이 차트를 보여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 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여주는데 사실 뭐 또 반복적인 얘기죠. 쉬워. 네. 너무 많아. 여기 이제 노트 해가지고 글이 있어. 그래서 뭐더 레퍼런스 포인트를 쭉 돼 있거든요. 근데 결론만 얘기해주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가 뭐 R134이라는 어떤 유체잖아요. 요거에 뭐 무슨 엔탈피 값이든 무슨 값이든 찾을 때 차트가 있고 테이블이 있어. R234 해가지고 테이블이 쭉 있습니다. 또 문처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테이블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선도에서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섞어서 쓰지 말라는 거야. 테이블을 쓸 거면 테이블만 찾고 선도를 쓸 거면 선도만 써라 이거야. 두 개 섞어 쓰면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테이블 때도 얘기했잖아. 테이블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만들지. 기준점이 딱 있고 그 기준점에서 값을 더해가면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준점이 다르고 기준점에서 값이 달라버리면 쌓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값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 차트를 그린 사람하고 테이블을 만든 사람하고 소스가 정말 다른 거지. 이 책은. 딴 데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섞어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값이 다르니까. 하나만 써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쓸 일은 없고 우리는 테이블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차트의 이제 소스는 밑에 보면 소스가 있어요. 어디서 갖고 왔냐 봤더니 글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뭐냐? 길죠. 맨 밑에 American Society of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항상 헷갈리는데 미국 공기조와 냉동 학회라고 뭐 이렇게 막 번역하고 있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히팅이 먼저 아니야. 리프리저레이팅, 에어컨디셔닝이냐. 그래서 더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애슈레라고 그냥 불러요. 애슈레. 그냥 미국 공조냉동학회인데, 그러니까 미국 공조냉동학회지만 저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어떤 스탠다드들이 그냥 전 세계의 스탠다드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공조냉동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뭐 공조냉동 뭐 기사도 있고 기술사들도 다 있지만 애슐에 또 자격증이 있어요. 저기서 또 그거를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혹시 뭐 이런 분야에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자격증 원래 자격증이죠. 내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박사가 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저기 시험 날짜 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이제 빨리 끝나서 11월 4일로 빨리 정해가지고 시간이 남았거든요. 제가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출장 때는 동영상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2번을 올릴게요. 이번 주 안에. 그걸 공부하시고 다다음 주 월요일